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 스탄더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리고 또 하나의 별명은 스타애니멀입니다. 스타애니멀. 애니멀, 스탄에다가 애니멀을 합한 짐승 같은 힘과 파워, 공격 테니스를 보여주는 스탄 바브린카가 마침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자, 당장 은퇴한 건 아니고요. 2026년을 은퇴의 해로 삼겠다. 내년까지만 뛰고 이제 은퇴하겠다. 41세까지 현역에서 뛰는 굉장한 선수. 그러니까 바브린카의 연령은, 그러니까 조코비치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려 턴프로를 한 게 2002년이니까 약 25년 정도의 프로 생활을 한 것입니다. 스위스가 낳은 역대 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저는 뭐 딱 2명 생각납니다. 마르티나 힌기스 그리고 로저 페더러. 스탄 바브린카의 특징은 전성기가 조금 늦게 왔다. 20대 후반의 전성기를 맞은 아주 보기 드문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일반적인 그 위대한 선수들의 경로와는 사뭇 다른 길을 밟았던 것이죠. 여러모로 시대를 잘못 만났다고 해야 될까요? 그 강력한 시대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늦게 포텐셜이 터지게 되고, 포텐셜이 너무 늦게 터져서 이제 20대 후반 30대로 접어들면서 이 전성기가 그렇게까지 오래가지 못했던, 5년을 넘지 못했던 스탄 바브린카인데요. 전성기는 짧아도 선수 생활은 그 누구보다 길게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바브린카의 최신 버전 사진인데, 바브린카의 사진은 항상 요넥스 라켓을 들고 있는 바브린카의 그 대부분의 사진들은 포핸드보다 백핸드가 더 많이 사진 기자들에게 각광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스탄 바브린카의 어떻게 보면 테니스 테크닉 히스토리, 테니스 기술 역사에서 스탄 바브린카는 한 자리를 뚜렷하게 점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메이저 대회 3번 우승도 자체도 굉장한 위협이지만, 바브린카를 조금 더 그 역사적 관점에서 조명해 본다면, 우리가 긴 테니스의 한 150년 넘는 그 역사에서 바브린카를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 빅3 시대에 메이저 대회를 3번 먹은 인간계 최강의 수문장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역대 가장 아름다우면서 강력한 원핸드 백핸드를 소유한 선수. 자, 다른 기술 다 차치하고 원핸드 백핸드만큼은 스탄 바브린카가 가장 강력하지 않느냐, 요것이 이제 팬과 전문가 사이에서 일치하는 스탄 바브린카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가장 첫 번째 꼽히는 덕목입니다. 같은 스위스의 로저 페더러와 함께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의 원핸드 백핸드의 가치를 복원하고 재조명하고 그 의미를 살려낸 그런 인물이라고 평가가 될 겁니다. 역사책에 아마 그렇게 기록될 거예요. 한 7, 8년 동안은 뭐 전형적인 그냥 스위스의 2인자, 톱 10에 끼지 못하는, 포텐셜을 살리지 못하는, 원핸드 백핸드는 훌륭한데 서브나 포핸드에서 아직 세계 탑 레벨로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바브린카였습니다. 2010년 정도까지요. 바브린카는 2000년 그 자신의 나이로 27, 27, 28살 때부터 뭔가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핸드 백핸드의 파워, 정교함,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포핸드까지의 백핸드 못지않게 강력한 공격의 툴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2012년 정도부터 스탄 바브린카가 마그누스 노르만이라는, 자신과 찰떡궁합을 만난, 예전에 이제 프랑스 오픈 결승까지 진출했던 마그누스 노르만인데요. 세계 2위까지 올랐고, 이 마그누스 노르만 코치를 영입한 이후로 스텝업을 하게 돼서 2013년 호주 오픈, 자 1월 호주 오픈에서 조코비치와 16강에서 대결을 했는데, 그 경기 5시간이 넘는 호주 오픈 역대 최고 명승부 가운데 하나를 연출하면서 바브린카가 빅3 조코비치를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출연했네 라고 깜놀을 시켰던 그런 기억이 나고, 2013년 호주 오픈 그 1월에 그 치열했던 명승부를, 그건 조코비치의 모든 호주 오픈 경기를 통틀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2013년 16강전 바브린카와의 경기가 가장 수준 높고 치열했던 경기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부터 뭔가 눈을 뜬 바브린카가 그해 US 오픈에서 앤디 머리, 디펜딩 챔피언이었습니다. 앤디 머리를 8강에서 꺾고 4강에 진출하는, 그 당시에는 굉장한 파란이었습니다. 앤디 머리가 바브린카한테 진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었는데, 스탄 바브린카가 그 중요한
메이저 8강에서 디펜딩 챔피언으로 한참 주가가 그때 윈블던을 우승했던 앤디 머리였는데 그 앤디 머리를 물리치고 4강까지 올라왔는데 조코비치였어요. 4강 상대가. 근데 그 조코비치를 상대로 5세트까지 경기를 끌고 가가지고 물론 졌습니다만 그때 바브린카의 기량이 이제 진짜로 조코비치나 머리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아깝게 US 오픈 4강에서 탈락했습니다만 바로 이듬해 호주 오픈 2014년 기념비적인 자신의 첫 번째 메이저 챔피언 등극을 달성하게 됩니다. 8강에서 노박 조코비치, 4강에서 베르디흐, 그리고 결승에서 라파엘 나달을 차례로 물리치면서 아마 역대 메이저 대회에서 가장 신선한 이변을 일으킨 우승자 스탄 바브린카 아니었나. 특히 8강전에서 조코비치를 꺾는데 또 한 번 4시간 반 넘는 풀세트 접전 끝에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조코비치가 5세트로 나달이 아닌 다른 상대에게 끌려갔을 때 진다는 상상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승전에서 사실은 저는 라파엘 나달이 허리 부상을 당해서 경기를 제대로 소화할 수가 없는 몸 상태가 된 게 조금 오게티긴 합니다. 호주 오픈에서 바브린카가 나달을 꺾고, 자, 나달의 좀 안타까운 표정 보이시죠? 첫 번째 메이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한 2달 있다가 몬테카를로 마스터스 결승전에서는 로저 페더러를 결승에서 꺾고 자신의 첫 번째 마스터스 시리즈 타이틀을 클레이 코트 몬테카를로에서 차지를 하고 2014년을 아주 화려하게 장식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2015년 또 하나 스탄 바브린카에게 잊을 수 없는 롤랑 가로스가 있죠. 이 스탄 바브린카가 클레이에서 가장 하드와 클레이인데요. 사실 바브린카의 약점은 잔디입니다. 클레이에서 정말 바브린카의 탑스핀 포핸드 백핸드는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조코비치를 결승에서 3대1로 역전승, 그것도 첫 세트를 뺏기고 그 바브린카의 특징은 조코비치한테 보통 1세트를 내주면 이기 힘든데요. 대부분의 그 조코비치와의 빅매치에서 승리를 거둘 때 바브린카는 첫 세트를 주고 한마디로 첫 세트에 자신의 공격력을 예열을 하고 그 다음에 조코비치를 사정없이 그냥 포핸드나 백핸드로 두들겨 패는 그런 식의 뭐 아니면 도식의 닭공을 추구해서 당시까지 조코비치는 공격보다는 디펜스가 참 더 좋은 선수인데 그 조코비치의 물샐 틈 없는 수비를 정말 순수한 힘, 로우 파워로 뚫어내는 스탄 바브린카였습니다. 바지입니다. 체크 무늬 바지. 요게 또 하나의 굿즈로 당시 대유행했던 이 체크 무늬 반바지를 입고 나와서 체크 무늬 반바지의 기적이라고 하는 조코비치를 결승전에서 또 롤랑가로스에서 물리치고 그때가 이제 조코비치가 8강에서 나달을 꺾어서 그리고 4강에서 앤디 머레이를 1박 2일 접전 끝에 이기고 결승에 올라와서 바브린카잖아요. 자, 나달 머레이보다는 그래도 바브린카가 수월하지 않겠느냐라는 일반적인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이런 예상을 보기 좋게 뒤집어버리고 체크무늬 반바지를 입고 신들린 백핸드 다운더라인을 뻥뻥 때려대서 조코비치를 3대1로 물리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조코비치가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아직 달성하지 못했었던 프랑스 오픈 때문에. 근데 나달을 이겨서 이제 달성이다 했었는데 그걸 또 1년 미루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스탄 바브린카고, 바브린카에게 패한 조코비치가 정말 이례적으로 관중들한테 뜨거운 위로 박수를 받고 시상식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아주 잊지 못할 명승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016년에 또 조코비치를 US 오픈 결승에서 만나서 또 역전승, 첫 세트 내주고 3대1로 순수한 포핸드와 백핸드의 파워 게임으로, 베이스라인 파워 게임으로 정말 큰 경기에 강한 빅매치에 강한 그런 면모를 보여줬던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전체적인 시즌의 꾸준함은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앤디 머리랑 비교하자면 훨씬 떨어지죠. 마스터스 시리즈에서 꾸준히 4강 이상을 간다거나 그렇지 않죠. 그리고 특정 표면에 약했고 잔디 코트에서는 이렇다 할 성적을 전혀 8강이 최고 성적이고, 최정상의 컨디션에서 하드나 클레이에서 누구든 만났을 때 바브린카는 그 어떤 적수도 이길 수 있다. 단 예외는 있었습니다. 클레이 코트의 나달을 5세트 방식으로 프랑스 오픈에서 만났을 때. 자, 2017년 프랑스 오픈 결승에서 스탄 바브린카와 라파엘 나달이 대결을 했는데요. 그때 라파엘 나달이 결국 3대0으로 완승을 거둡니다. 물론 나달이 더 유리한 건 사실이었지만
스탄 바브린카도 2년 전에 롤랑 가로스 챔피언입니다. 챔피언 대 챔피언의 맞대결인데 그걸 뭐 3대 0으로 거의 압살을 시키다시피 했던 그때 저는 아마도 나달의 클레이 코트 경기력이 언제가 제일 좋았느냐고 누가 물으신다면 2017년 10번째 롤랑 가로스 우승을 차지한 라데시마를 달성한 2017년 롤랑 가로스를 저는 꼽고 싶은데요. 기량적으로 가장 완성도가 높았던 그런 대회였는데 그때 결승 상대는 스탄더맨 바브린카였고 바브린카의 강력한 도전을 그냥 클레이 코트의 신이 일축해버린 그런 경기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바브린카가 유일하게 메이저 대회 결승에 올라가면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뭐 승률을 따지는 게 큰 의미는 없겠지만 나달한테만 졌어요. 그 롤랑 가로스 결승에 나달은 스탄더맨 모드라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였구나 라고 다들 그 나달의 어떤 인빈서블 그 무적의 모드를 다시 한번 확인했던 2017년 라데시마 롤랑 가로스였습니다. 바브린카의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2008년 로저 페더러와 함께 복식조, 남자 복식조를 해가지고 브라이언 브라더스를 이겼을 거예요, 아마. 역대 최고의 복식조를 로저 페더러, 스탄 바브린카 조가 이기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성과였고, 사실 로저 페더러에게는 복식 금메달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단식 금메달이 중요했지만 그때 복식에서 바브린카랑 우승을 하고 로저 페더러가 발리에 약간 눈을 뜨고 네트 플레이에 눈을 떠서 그 한참 부진했던 그 올림픽까지 그 부진을 털고 이어진 US 오픈에서 또 이제 우승을 다시 차지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됐었던 중요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스탄 바브린카와 한조를 이뤄서 복식 금메달을 땄고 그곳의 연장선상으로 2014년 연말에 데이비스컵에서 스위스의 첫 번째 데이비스컵 우승을 합작했던 그때 로저 페더러와 스탄 바브린카가 다 같이 이제 전성기 시절이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데이비스컵에 나가서 결승에서 프랑스 가스케와 조 윌프리드 송과 몽피스 이런 뭐 자총사라고 불리우는 프랑스 테니스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그 프랑스와 스위스의 대결에서 바브린카 페더러가 우승을 하게 된 처음이자 마지막 우승을 하고 내려오는 2017년 롤랑 가로스 결승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이후로 바브린카의 커리어는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메이저 우승권에 다시 접근하지 못했죠. 그렇게 근데 놀라운 것은 바브린카가 은퇴를 빨리 할 줄 알았는데 이제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근데 바브린카는 투어 생활을 즐겼고 결국에는 그 이후로 한 7, 8년을 더 ATP와 그랜드슬램을 뛰었었던 그리고 지금 거의 챌린저급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과의 그 싸움을 즐겼던 도전자. 현역 시절에 그 우리는 빅3 시대를 더욱더 빛내준 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빅3 시대가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브린카, 델포트로, 마린 칠리치 이런 선수들이 다 한 번씩 이제 한두 번씩 메이저 우승을 그 빅3를 상대로 가져왔었던. 근데 바브린카는 정말 빅3를 정면 돌파해가지고 3번의 우승을 쟁취했던 그런 인물로 그러니까 빅3 다음 앤디 머리가 있고 빅4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선에서 바브린카가 바로 있고 델포트로, 마린 칠리치 뭐 조 윌프리드 송과 다비드 페레 이렇게 인간계 수문장들이 있는 것인데 인간계 수문장의 최전방 공격수로 전 스탄 바브린카가 역할을 했다. 그래서 빅3 시대가 얼마나 더 위대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했던 바브린카의 한 20년이 넘는 25년 가까운 프로 커리어를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바브린카의 은퇴가 아쉽고 저는 무엇보다 원핸드 백핸드 유저로서 또 한 명의 위대한 백핸드 원핸드 백핸드가 지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원핸드 백핸드의 마스터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아쉬움에 잠기면서 내년 2026년 스탄 바브린카의 마지막 도전을 응원하고 싶습니다.